안녕하십니까.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정치권에서 좌충우돌하는 싸움닭으로 통합니다. 오늘은 싸움닭 이준석이 지금까지 함께 했던 유력 정치인들과 어떤 분란을 일으켰고 또 어떤 폐악질을 했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이준석은 자신이 모든 주도권을 잡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듯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가는 곳마다 끊임없이 갈등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준석의 정치사는 아마 갈등의 정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와 갈라서면서 안티층에서는 역시 이준석이다, 이런 비아냥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낙연 대표를 향해서 이제야 이준석의 매운맛을 좀 알았겠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핀잔을 주고 있습니다. 이준석과 함께 했던 유력 정치인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갈등으로 결별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는 드러난 갈등은 없었지만 유 전 의원은 당을 지키겠다면서 이준석의 개혁신당 참여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이준석의 정치 스타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정치를 하면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또 잘못하면 젊은 친구한테 못 볼 꼴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낙연 대표와 결별하면서 이준석의 과거 유력 정치인들과의 갈등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이낙연 두 공동대표는 지난 9일이죠. 제3지대 빅텐트를 외치면서 통합을 선언했는데 열하루 만인 20일 결별했습니다. 양측은 4월 총선 선거 지휘권을 두고 충돌했고, 이준석은 자신에게 총선 정권을 줄 것을 요구하면서 최고위원회의 표결에 나서서 자신의 뜻을 끝내 완철시켰습니다. 새로운 미래측은 이낙연과 김종민을 몰아내고 이준석 사당화를 완성시키겠다는 기획, 이렇게 주장하면서 통합 철회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준석은 이낙연과 김종민이 떠나기도 전에 벌써 차기 최고위원 명단, 그리고 선거대책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입에 올렸습니다. 이준석이 지금까지 유일하게 의지하고 있는 김종인 전 위원장과 손을 잡으려 하는 모양새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낙연 대표를 껄끄럽게 생각하니까 이낙연 대표를 몰아낸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정치 인생에서 동지로 불리던 유력 정치인과 다른 길을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깝게 지냈고 자신을 키워줬던 유력 정치인들에게 뒤통수를 때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20대인 이준석을 정계로 입문시켜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경우입니다. 2011년 말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당시 26살에 불과하던 이준석을 비대위원으로 영입해서 이른바 박근혜 키즈로 화려하게 데뷔시켜줬습니다. 그 후 박근혜 정부가 시작되면서 이준석은 어린 나이에 각광을 받으면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여성이 개입된 부적절한 접대 파문, 이때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2015년 청와대 문서 유출 사건을 계기로 이준석은 유승민계로 분류됐고 스스로도 멸박이라고 자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어 자체가 좀 괴이하죠. 멸박. 이준석의 배신의 정치는 이때부터 싹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6년 탄핵 국면에서 이 대표는 이준석은 새누리당 내에서 가장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친박 핵심이던 이정현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촉구하는 단식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이탈해서 만든 바른정당에 합류했는데요. 그 뒤로도 각종 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탄핵은 정당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키즈라는 꼬리표가 부담스러우니까 그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한 과장된 몸짓이다, 이런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2018년 바른정당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끌던 국민의당과 합당하면서 바른미래당이 창당했죠. 그때 바른미래당에 합류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당을 이끌던 안철수 의원과 또 끊임없이 충돌을 했습니다. 안 의원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해서 자리가 비었던 서울 노원병 지역구 공천 문제, 그 문제로 안철수 대표와 갈등을 빚었고 사석에서는 안철수 XX라는 욕설을 했다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최근까지도 버릇없이 안철수 씨, 아버지 연배 비슷한 나이인데 안철수 씨 이렇게 부르는 등 두 사람은 지금 원수지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2019년 손학규 대표 체제를 맞이했을 때도 이 대표는 손 대표와 끊임없이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 대표는 당 쇄신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공식 회의에서 계속해서 손학규 대표에게 퇴진을 요구하는 등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도 또 윤 대통령과 빚었던 갈등, 하마터면 이재명에게 대권을 넘겨줄 뻔했던 정말로 아찔한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직도 보수 진영에서는 이준석이라고 하면 머리부터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맡고 있던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 선거를 돕던 인물들을 윤핵관이라고 지칭하면서 각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자기가 선거 주도권을 잡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땡깡을 부렸던 것이죠. 윤 대통령 주변에서 그러니까 이준석이 윤핵관으로 불렀던 사람들은 정치판에서 10수년씩 많게는 20몇 년, 30년 가까이 선거 경험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무조건 자기 방식이 옳다고 우겼고 그러니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준석 대표는 선거 기간 중에 2차례나 윤석열 후보 측과의 연락을 끊으면서 항의적으로 잠적을 해버렸죠. 그래서 캠프의 속을 태웠습니다. 또 심지어는 양두구역이란 이런 표현까지 사용해가면서 보수 지지층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선 직전 극적인 봉합 장면을 연출하기는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이준석을 찾아가서 포옹을 했었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의총장에서 또 포옹을 했었죠. 그렇지만 대선 이후 이 대표는 지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엄석대, 그러니까 이문열 씨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주인공이죠. 끊임없이 자기 힘을 믿고 휘두르는 사람이라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엄석대라고 계속 비판했습니다. 결국 이 대표는 룸사롱 접대 의혹, 무고 혐의 이런 사건들에 휩싸여서 국민의힘 대표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준석은 유독 홍보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홍보에는 막대한 자금이 따라다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선 당시 자신이 홍보총괄을 맡겠다고 자임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이낙연 대표와의 결별 과정에서도 홍보 문제가 핵심이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 그리고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통합 조건은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하고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낙연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공동대표를 하기로 했고요. 이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느닷없이 선거 캠페인과 정책에 대해서 자신에게 정권을 달라 이렇게 이낙연 대표에게 요구합니다. 홍보와 정책은 선대위원장의 핵심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낙연 공동대표에게 껍데기만 선대위원장을 맡고 실질적인 역할은 자신이 하겠다고 이렇게 우겼던 것입니다.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무턱대고 수용할 수는 없었죠. 결국 이준석은 나머지 최고위원들과 짝짝꿍해서 표결 처리하는 것으로 사실상 선대위원장직을 박탈을 해버렸습니다. 이낙연 대표, 공동대표가 개혁신당에 도저히 남아있을 수 없게 만들어버렸던 것이죠. 이준석이 정치 도의상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입니다. 이준석은 또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과도 언쟁을 벌였습니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이 이뇨한 혁신위 체제로 돌입하면서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이뇨한은 탈당을 준비하는 이준석을 진정시키는 것을 당면 과제 중에 하나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와 만나기 위해서 직접 이준석이 참석하는 부산 토크 콘서트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준석은 인전위원장을 미스터 린턴 이렇게 칭하면서 영어로 응대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인전위원장은 당시 준석이가 버르장머리 없지만 그래도 가서 끌어안는 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당시에도 여론은 이준석에게 참 버르장머리가 없다, 예의라고는 1도 없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때 청년 정치의 상징으로 불리면서 각광받았던 이준석 대표. 그런데 이제는 정치권에서 싸움꾼 내지 손절 정치인으로 불릴 정도로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그렇게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자신에게 더 씌워지고 있는 이 같은 이기적인 싸움꾼 이미지, 이런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는 이상 정치인으로서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